자, 지난 시간에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더 지어 볼게요. 켤레복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g를 a 더하기 bi라고 설정할 때 g 바라는 것을 a 마이너스 bi라고 설정하는 것을 켤레복소수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바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두 개의 복소수 g1과 g2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켤레복소수에 대한 연산을 생각해 달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더하기 한 것과 빼기 한 것과 곱하기 한 것과 나누기 한 것에 대해서 켤레복소수를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하기 둘 합의 켤레를 하든 차의 켤레를 하든 곱의 켤레를 하든 나누기의 켤레를 하든 이것은 켤레들의 합과 켤레들의 차와 켤레들의 곱과 켤레들의 나누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에 해당하는 저 바라는 건 그러니까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연산이든 간에 쪼개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역수의 역수는 자기 자신이든 어떤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 된다면 여기서 다시 발을 하면 얘의 부호를 바뀌어서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켤레의 복소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한 문제만 더 풀면 두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366번입니다. 알파 바와 베타 바가 3으로 같대요.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i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알파와 베타의 곱을 구해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알파 바 베타 바라는 것은 알파라는 것을 우리가 a 더하기 bi라고 베타라는 것을 c 더하기 di라고 한다면 알파 바는 얘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베타 바라는 것도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돼요. 근데 그게 둘 다 3이라고 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은 둘을 더한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의 i가 됩니다. 근데 이게 i래. 그 말은 a 더하기 c가 0이고 b 더하기 d가 1이라는 걸 얻어냅니다. 자, 근데 합이 0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얘랑 얘가 a와 c와 딱 부호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1이랑 마이너스 1 이런 것처럼. 그치? 근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제곱과 c제곱이 당연히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부호만 다른 거잖아. 1이랑 마이너스 1, 2랑 마이너스 2처럼. 그럼 제곱을 하면 당연히 똑같겠죠. 똑같이 된다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둘이 같은데 얘네 둘의 제곱이 똑같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b제곱과 d제곱도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 제곱 더하기 제곱, 이 b제곱과 d제곱이 같은데 합은 1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b제곱과 d제곱이 똑같아. b제곱과 d제곱이 똑같다는 건 b와 d가 같거나 b와 d가 부호만 다른 건데
더해서 1이 됐다는 건 얘가 아니라, 그쵸? 얘라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B와 D가 둘 다 2분의 1이라는 걸 얻어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게 A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3이라는 것이고요. A제곱은 4분의 11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라는 것은 A 플러스 BI와 마이너스 A 플러스 BI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타라는 것이 C라는 게 마이너스 A고요. D라는 것은 B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자, 근데 그냥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럼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A제곱 4분의 11이죠?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복소수는 A 더하기 BI라고 쓰는 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알았죠? 복소수를 그냥 저렇게 알파, 베타 하나로만 두고 풀면 안 돼요.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것과 같이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라고 써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어떻게 접근하냐? 지금 우리가 거듭 켤레복소수와의 곱을 쓰고 있죠? 근데 켤레복소수와 곱하면 이거 반드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돼요. 왜냐면 합차 공식처럼 되기 때문에 i가 지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 실수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얘 실수잖아. 실수랑 얘를 더했더니 실수가 된다는 건 이것 또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실수가 된다는 건 A 더하기 BI분의 A-BI가 실수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유리화했을 때 지금 분모랑 분자에 둘 다 i가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된다면 유리화했을 때 즉 분자 분모에 A-BI를 곱해서 나오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I라고 하는 애가 실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 A, B가 여기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됩니다. A는 0 또는 B가 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허수라는 개념 때문에 B가 0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A가 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G가 사실 순허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그냥 BI라고 써볼게요. 그럼 G지바 는 그냥 B제곱이 되고요. 그게 3이다 라고 얻을 수 있으며 G-G바의 제곱이라는 것은 BI에서 마이너스 BI를 뺀 값 2BI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돼요. 이걸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 이거를 이렇게 a 더하기 bi라고 써놓은 다음에 그냥 대입해서 3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식이 많이 복잡할 겁니다. 식이 많이 복잡할 거예요. 어차피 a랑 b를 구하는 문제긴 한데 이걸 그대로 제곱 집어넣으면 통분하는 과정 중에 좀 많이 애먹을 겁니다. 좋지 않다. 알았죠?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허수와 실수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 그러면 이거 허수일까 실수일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켈레복 소수의 본질입니다. 자, 이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순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의 거듭 제곱 개념 파트 다시 돌아가면은 i의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i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1이랬죠. 그래서 i의 제곱은 당연히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i의 세제곱은 뭐가 되냐? 얘랑 얘를 곱한 게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근데 i의 4제곱은 얘의 제곱이죠.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4제곱하면 1이 된다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5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5제곱은 얘랑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곱하면 얼마야? i가 되고요. 6제곱은 얘랑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또 마이너스 1이고요. 뭐야? 이 4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i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i의 제곱 마이너스 i가 i의 세제곱 그리고 1이 i의 4제곱 이라는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그리며 순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순환,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까지 되냐면 여기 i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잖아. 그게 아니라 i의 5제곱, i의 9제곱, i의 13제곱 4씩 더한 거. 왜냐면 4제곱마다 1이니까 4씩 더한 게 다 똑같게 돼요. 그럼 i의 제곱이랑 똑같은 건 6제곱, 10제곱 이렇게 i의 7제곱, i의 11제곱 i의 8제곱, i의 12제곱 이렇게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4개마다 어떤 규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i의 거듭 제곱은 총체적으로 규칙 찾기와 관련된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규칙 찾기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규칙을 이해할 때까지는 일단 나열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야 되는 태도예요. 규칙이 이해가 될 때까지는 나열을 해봐야 돼요. 나열도 안 하면서 규칙 이해하려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도 규칙이 계속 이해 안 되면요. 간단해요. 계속 나열하시면 됩니다. 될 때까지. 알았죠? 그래도 너무 많으면요. 뭐 어쩔 수 없지. 포기하던가 아니면 규칙을 이해하려고 미리 노력을 하던가. 일반적으로 규칙은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4제곱을 해서 1이니 4개마다 규칙이 나오는 거고요. 그냥 6제곱을 해서 1이라면 6개마다 규칙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죠.
자, 376번을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규칙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이라는 게 2분의 i의 m제곱 2분의 마이너스 i의 m제곱.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런 게 낯설 수 있는데 여기 m이랑 m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얘네들도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맞죠? 마치 함수처럼 쓰는 거죠. 우리가 대입을 자연수에 대해서만 대입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m은 이런 식으로 써도 되거든?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얘는 여기에다가 자연수 말고도 다른 것도 대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좀 풍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자연수에 대해서만 다룰 거라는 의미라서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마치 함수처럼 나중에 배우는 수열이라는 개념으로 원래는 접근해요. 수를 나열한다 라는 의미예요. 수를 나열한다는 의미의 수열이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g1이라는 건 2분의 i, 2분의 마이너스 i죠. 그럼 얼마예요? 더하면 0이 되죠. g2라는 건 2분의 i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i 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맞죠? 마이너스 1.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 그럼 얘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G3은 2분의 i의 세제곱이죠. i의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i라고 써있고요. 그쵸? 2분의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i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i라서 얼마? i죠? 또 0입니다. 그럼 G4는 2분의 i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4제곱인데 얼마예요? i 4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의 4제곱과 i의 4제곱을 곱한 1이라서 1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규칙 찾기가 문제라 했고 보통 4개를 기준으로 반복된다 했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 이게 G5를 했을 때 2분의 i 5제곱과 2분의 마이너스 i의 5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i 5제곱이라는 건 i랑 똑같고 마이너스 i의 5제곱도 i랑 똑같죠? 그럼 뭐야? 얘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0이 되죠. G6이라는 것도 2분의 i의 6제곱과 2분의 마이너스 i의 6제곱이죠. 자, 근데 i의 6제곱은 아까 여기 써있잖아. i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그쵸? 마이너스 i의 6제곱도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 얘도 4개마다 반복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규칙을 이해하려는 데는 나열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경험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경험 쌓아야 돼요. 뭔 말이야? 갑자기 날이 흐려져. 먹구름이 껴. 그럼 무슨 생각을 해? 우씨, 비 오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경험.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되더라. 안 내릴 수도 있지. 내릴 때가 있더라. 그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경험을 신경 쓰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비가 내려 하는 게 아니라 어라? 하늘이 어두워지네, 비가 내리네, 이 관계를 연결하는 것처럼 이것도 대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이 나오네? 여기 1 나오고 여기 1 나왔잖아요. 그쵸? 잠깐 1이 나오면 보통 규칙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진짜로 똑같이 나온다. 0, 마이너스 0, 1이 나오네. 오케이. 4개마다 규칙이겠다. 라는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나열한 거 보면서. 기억. GM은 1 되는 애가 있어요? 1 되는 거 있죠? 눈에 보이죠? 맞다. 니은. G100과 G102가 똑같냐? 라고 했는데 4개마다 반복된다 했죠? 그럼 4개마다 반복되면 G100은 누구랑 똑같냐면 G4랑 똑같고요. G102는 누구랑 똑같아요? G2랑 똑같겠죠? 맞죠? 그럼 이 둘이 같아? 같지 않죠? 그래서 네, 같지 않습니다. 틀렸죠? 디귿. GM과 GM바가 같냐? 아까 전에 표현했는데 켤레복소수랑 똑같으려면 뭐가 되어야 한다 했냐면 실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거 실수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실수 맞아요? 전부 다 실수밖에 없죠. 그쵸? 허수 I가 없잖아. 그치? I가 없으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가 없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I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공간이 안 되겠네요. 자, 381번. G라는 애가 루트 2i분의 1-i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거듭 제곱한데, 거듭 제곱했을 때 그냥 계속 곱한다는 거죠. 계속 곱했을 때 어느 순간 이 W의 n제곱이랑 G n제곱이 같대. W라는 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고요.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거듭 제곱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제곱부터 해봅시다. G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분모 제곱, 분자 제곱하면 되죠. 분모 제곱하면 루트 2i의 제곱 마이너스 2고요. 분자 제곱은 1 마이너스 i의 제곱하면은 이거 잘 연습해요. 자, 1-i의 제곱은 1-2i 더하기 i의 제곱이라 i의 제곱이랑 1이 지워져서 네, i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했어요. 우리가 i의 4제곱이 얼마야? 1이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이게 4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8제곱을 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규칙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치? 물론 7제곱, 6제곱도 구할 수는 있지만 차치하고 4제곱, 8제곱 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2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냐? 분모 제곱분의 분자 제곱하면 1 더하기 2루트 3i 더하기 루트 3i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루트 3i고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돼요. 자, 얘랑 얘랑 어때요? 다른데 부호만 다르죠. 앞에 거 부호만 다르지. 그럼 일종의 합차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을 하면 2의 제곱분의 분모끼리 곱한 거 분의 이거랑 이건 똑같고 이거랑 이거 부호만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합차 공식이라고 보면 루트 3i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인 거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입니다. 그럼 얘는 6제곱을 했을 때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아, 달라. 얘는 4제곱과 8제곱이 1이고요. 얘는 3제곱과 6제곱이 1이야. 둘이 처음으로 같은 게 언제냐는 거지. 언제 처음으로 같을까요? 네, 맞습니다. 24일 때예요. 왜냐면
8제곱이 1이고 6제곱이 1이잖아. 그치? 그럼 그 둘에 뭘 찾으면 돼? 그렇죠.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미 얘네도 같잖아요.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 구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의 4와 3의 최소 공배수는 누구야? 자, 그럼 G의 12제곱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이죠? 근데 W의 12제곱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 되죠. 그래서 1이 돼요. 그래서 둘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각, 그래서 그 다음 후보인 1의 최소 공배수를 다루어 준다 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접근이에요. 마이너스 1을 먼저 봤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일단 여기는 루트 2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루트 3이 등장하잖아요.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같을 수가 없고 실수가 될 때만 이게 같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죠. 왜냐면 뭔가를 계속 곱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봐봐, 희한하지 않니? 숫자가 이것저것 많잖아. 근데 제곱을 했는데 i만 나오고 그걸 또 제곱하다 보면 1이 나와.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곱하는데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서로 다른 걸 곱해? 아니야. 같은 걸 곱하고 있는데 숫자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쵸?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얘가 복소수이기 때문이에요. 허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았죠? 많이 심화된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저런 게 있다더라 라는 것 정도로만 알아둬도 돼요. 우리가 복소수 중 허수는 좌표 평면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이라고 말하는 게 좀 좋겠죠. 수직선에 못 표현해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무리수를 배우면서 말을 했습니다. 수직선은 모든 실수로 가득 채워진다 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뭘 한 거야? 0, 1, 루트 2, 뚝, 루트 2. 이 짓 한 거잖아. 모든 무리수는 찍을 수 있어서. 그쵸? 그 말은 이 자리에는 더 이상 허수의 자리는 없어요. 그럼 허수는 어떻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냐? 못 그립니다. 허수는 그래프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 아니, 그래도 숫자를 내가 만들어냈는데 못 그리면 좀 그렇지 않아?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실수는 여기다 점 찍으면 숫자 하나 나오죠. 복소수는 2차원 즉 좌표 평면에 한 점을 찍었을 때 그게 하나의 복소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 뭐 콤마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그 뭐 콤마 뭐 그 점이 하나의 숫자예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건 뭐냐면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여기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죠? 루트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요 점이 저 G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소수의 크기는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원래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극심화해서 만약 크기를 말하고 싶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거리입니다. 맞죠? 거리라는 건 이해 가요? 그 거리가 크기입니다. 원래 거리라는 개념과 크기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뭐라고 기억한다? 원점까지의 거리라고 하지만 그거를 부호된 크기라고 이해하자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점까지의 거리가 크기인데 원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세로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루트 2분의 1에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야? 1이 되죠. 얘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죠? 1이죠. 얘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라 1이죠. 얘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 1이죠. 네,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동그라미 안에서 위치만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극심화 버전 풀이에요. 극심화 버전 풀이.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이게 의동네에서 안 나와.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요 바로 밑에 동네에 도봉구라는 학교 가면, 도봉구라는 곳에 가면 선덕구라고 있거든. 여기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막 서울대 몇십 명씩 보냅니다. 되게 많이 보내는 학교 있어. 엄청 잘 보내. 그런 학교 시험 문제에 이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가늠을 잘 못 잡는데, 뭐 이렇게 듣다 보면 막 수능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저 수능이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개념이 나오는데, 수능은 여러분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쟤네를 위한 제도예요. 알았죠? 여러분들한테는 수시라고 하는 개념이 정시라는 개념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정시를 하려면 이런 거 공부하면서 3년 동안 공부한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여러분 학교는 교과서 기준으로 뭐 문제집 몇 권 더 풀면은 1, 2등급이 나뉘는데, 얘네들은 문제집은 이미 다 푼 애들이 더 어려운 문제집을 얼마나 더 많이 풀었냐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경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라는 개념에, 수시라는 이 전형이라고 할게요. 전형에 조금 더 목매달고 공부하는 게 맞다. 대학을 가기 위해선. 맞죠? 대학을 가기 위해선 그런 게 맞다. 안 그러면은 이런 공부까지 하면서 저쪽 동네 애들이랑 경쟁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죠. 어찌 보면 뭐 다행이에요. 어찌 보면 다행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입학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처음 이제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근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다 이런 건 아니고 몇 개의 학교, 좀 특이한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특이한 학교들은 그만큼 이제 네, 많이 보내죠. 일례로 얼마나 좀 힘든, 그 동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해주면, 지금 타이밍인가? 한 1월에 그쪽 동네 선생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숙제 얼마나 해주세요? 했더니 그냥 한 500문제 냈어요.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500문제. 수학. 그쵸. 그럼 500문제면 얼마야? 아직 그쪽 동네한테는 일주일이 안 지난 거죠. 우리 지금 300번대 풀고 있으니까. 그치? 물론 처음 하는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두 번째 하는 애겠지. 문제는 이 타이밍에 한다는 건 걔네는 이미 한 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하는 양의 몇 배나 된 양을 하고 있다. 이제 근데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아직은 모르는데 여기 화성고라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여기도 이제 서울대 아까 말했던 학교만큼 10명씩 보내는. 지금 당장 의정부에 있는 학교에서 서울대 보내는 학교가, 영석이 이번에 갔나? 합격이 됐나? 올해 지금 내가 서울대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의정부에서. 좀 더 지켜봐야 돼. 지금 서울대가 떴는지 안 떴는지. 어제가 발표 날이었어요. 근데 확정된 건 의고 없고요. 효자고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처에 있는 학교들에서 지금 서울대 가는 거 얘기 들은 게 없다. 영석고는 좀 내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들어봐야죠. 어제 발표 나서 아직은 소식이 좀 덜 전해졌을 수도 있어. 힘들다. 알았죠? 근데 그런 데를 막 엄청 많이 보내는 학교들도 있더라. 그런 거죠. 작년에는 그래도 의고에서 3명 보냈어요, 서울대를. 서울대 작년에 3명 보냈는데, 많이 보냈는데, 학교마다, 뭐, 년마다 좀 다르긴 해요. 약간 운빨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고, 그 수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래도 뭐 좀 설명하자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자, 여기 딱 5번 시험 보죠. 그쵸? 이거를 평균을 내요. 이거 등급을 평균을 냅니다. 근데 그냥 등급 평균 내면 수학 1등급이랑 뭐 예를 들어 과학 1등급이랑 동일 취급하냐? 네, 그러진 않습니다. 학교 수업 듣다 보면은 수학은 막 일주일에 4시간 들어있고, 지금 너희 3시간 아니니? 중학생은? 4시간 고등학생 보통 4시간씩 들어요. 4시간 듣고 과학 2시간 있는데 둘이 동급 취급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배 차이 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다 더한 거에 대한 평균을 내줘요. 학년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 20%씩 들어가요. 옛날에는 3학년 때 비중이 컸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한 번의 시험이 이제 좀 타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모아서 이제 수시라는 걸 넣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근데 이 수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종이라는 것과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하는 거랑 블라블라해서 우리가 학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해서 교과라고 하는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쨌든 이 두 개 중에 많이 쓰는 건 이거긴 해요.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 보통 수능 안 봅니다. 보통 수능 안 봐요. 얘 그리고 보통 수능을 봅니다. 그리고 이 수능을 본다는 거는 수능 점수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얘가 자격 요건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능을 봤는데 만약 내가 등급이 2, 3, 3 그리고 과학 탐구 또는 사회 탐구를 뭐 1, 2 이렇게 받았다 하자. 그럼 여기에서 3, 합, 6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3개 더하면 6 되잖아.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통과가 됩니다. 3학 6은 되게 높은 학교 기준이에요. 보통 이렇게 높진 않고, 인서울에서 좀 낮은 학교 기준으로 하면은 2합 7. 그럼 얘는 이미 여유롭게 합격했죠. 합치면 지금 3밖에 안 되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을 줍니다. 근데 수능이란 거 과목 자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좀 용기를 낸 애들이 지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과를 가더라도 얘가 이 평균 등급이 좀 더 낮아야 돼. 등급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1등급이 기준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부 종합으로 만약에 1.7로 가고 싶은 학교인데, 이거 내가 수능을 볼게.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내신은 좀 더 낮지만 수능을 봐서 자격 요건을 맞출게 하는 애들 하면 1.8에서 9까지도 돼요. 1.9도 되고요. 이게 특히 이번처럼 어려운 때는 2.0인데도 붙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딱 수능으로 일반 역전이 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이걸 무시하고 이제 정시라는 개념은 아마 여러분 때는 좀 지금 정시랑은 다를 건데, 수능 100%입니다. 수능에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표준 점수들을 더해. 진짜 등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점수를 더합니다. 그 점수를 더해서 고득점이면 높은 학교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가장 공정하다고 말하는 시험입니다. 왜냐면 명확하게 점수가 나오고 평가도 그냥 숫자로만 나오니까. 근데 학교 수시는 좀 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선생님한테 찍혔어. 그러면 실제로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랑 싸웠어. 그러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례로 어떤 학생이, 이건 내가 보기에 학생이 마음 먹은 것 같긴 한데,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고 있었어. 선생님이,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교과서 봐! 했는데, 네? 하고서 다시 그냥 학원 숙제를 한 것 같아. 문제집을 풀었어. 선생님이, 하지 마! 했어. 하지 마!
했어. 이걸 한 5번 했대. 5번. 그러니까 같은 날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선생님이 화나서 너 태도 점수 깎는다라고 했는데 무시한 거야. 그래서 진짜 깎았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은 99점을 맞았는데 1등급이 안 나왔어. 그 태도 점수를 5점인가 깎아서 5점이면은 환산 점수로, 학교 시험 환산 점수로 한 15점 깎은 거거든? 시험 점수 15점 깎아버린 거야. 엄청 크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랑 트러블이 생긴 거지. 물론 얘가 안 지킨 거긴 하지만 규칙을. 선생님이 경고도 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내가 느끼기에 불합리하다, 비합리적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점이 생길 수도 있지. 내가 만약 실수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야, 내가 보기에 너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이 정도 내가 감안해 줄 수 있는 요건이니까 맞았다 해줄게 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채점자는 일단 학교 선생님이니까. 여러분이 학교 가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학교 선생님은 트러블 만들지 말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내가 정시 갈 거예요 한다면 괜찮습니다만 정시할 거면 경쟁 상대가 누구라고? 저쪽 동네라고. 이쪽 동네 애들이 아니야. 니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저기 서울에서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는 애들. 걔네들이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빡세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형 2개가 있고요. 이걸 정시, 얘를 수시라고 하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 이거 사실 이쯤까지 했는데 등급이 잘 안 나오면 역전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역전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잘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힘들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또 뭐냐면 이거는 과제까지 봅니다. 과제까지 봐요. 과제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행평가를 하잖아. 중학교 때도 뭐 책 읽고 독후감 써와 하잖아. 그것까지 봐. 뭐 썼는지.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걸 학교 선생님이 써줘야 돼.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책 이거 읽었어요 라고 말해서 보통 자기 진로와 관련 지어서 과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1학년 때도 이런 책을 읽었네, 2학년 때는 이 책을 읽었네, 3학년 때는 이 책을 읽었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진로랑 딱 맞네 하면 붙여줘요. 그럼 이제 붙여줄 가능성이 크다. 헌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딱 점수로만 봅니다. 점수로만 봐. 점수로만 보니까 그러면 점수만 보는 거면은 얘가 더 가기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맞아요? 가기 쉬운 거 아니냐. 내가 잘못 말했네? 가기 쉬운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더 빡세집니다. 이거 말을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을 잘못했어요. 얘가 2.0이 될 때 얘가 1.7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처음부터 잘못 말했네. 얘는 나는 이 과를 위해서 3년 동안 공부해왔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플러스 요인을 주고 이거는 나 다른 과목, 다른 진로 하다가 점수가 높으니까 한번 여기 찔러볼게요 라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자격 요건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격 요건을 달아놓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학종으로 가는 게 좀 더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말을 좀 잘못했네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좀 힘들어요. 근데 2.0 정도는 받아야지 인서울 근처를 두드릴 수 있고 똑똑한 거고 2.0이라는 요건이 뭐냐면 반 3등입니다. 반에서 내가 3년 동안 3등 할 수 있으면 그럼 이 정도 돼요. 3년 동안 반 1등 하면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1.7, 1.6. 알았죠? 3년 동안 전교 1등 하면 그게 한 1.1, 1.046 이렇게 돼요. 이게 전교 1등 성적이에요. 근데 전교 1등도 가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난 다 1등급만 맞았어. 그게 딱 1.0이고요. 이게 이제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대 의대 못 갈 수도 있어요. 알았죠? 왜냐면 서울대 의대는 이거를 엄청 많이 따지는데 이걸 만약 안 따져놨으면은 서울대 의대는 못 가고요. 이제 연대 의대 이런 데 가는 거죠. 뭐 서울대 의대든 연대 의대든 맞죠? 엄청난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로가 지금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이걸 천천히 잘 쌓아가면 성적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내가 진로가 좀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이걸 높여놔야 돼요. 높여야지만 내가 수능을 보면서 이제 그 학교에 상위권 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간단한 입시 설명을 했고요. 알았죠? 간단하게 입시 설명을 했고요. 나 뭐 해라?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면 공부 더 열심히 해라. 뭐 해야 될지 알면은 그래도 좀 기회는 있다. 대신 과제를 그거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교대에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1학년 때 수업 들을 때도 교육 관련 책이 있고 2학년 때 수업 들을 때도 교육 관련 책이 있고 3학년 때 수업 들을 때 수행평가할 때도 다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사니까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다 붙고 근데 문제는 서울교대는 최저가 떨어져서 수능을 못 봐서 서울교대는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다 합격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점수도 높았던 학생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 좀 힘들 수 있는데 진로를 미리 조금 고민은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벌써 지금 꿈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너희 나이 때 꿈이 없긴 했는데 있어요? 꿈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잘 고민해서 과제하는 거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들을지도 좀 고민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이게 얼마 안 남아서 두 문제 남았나요? 유형이 지금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고 차라리 좀 쉬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제곱근은 뭐 루트 뭘 말하는 거잖아. 그치? 루트 뭘 말하는 건데 음수의 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쵸? 맞나요? 근데 이거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계산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음수의 제곱근의 계산. 우리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뭐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6. 루트 3분의 루트 2는? 루트 3분의 2. 맞죠? 그냥 루트 씌우고선 안에 있는 애들끼리 연산하면 되죠? 맞아요? 하지만 얘네들에 한해선 그게 안 된대.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0보다 작은 애에 대해서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대요. 또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면 루트 A분의 루트 B가 그냥 루트 A분의 B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된대요. 근데 이 두 개만 이렇다는 건 나머지 모든 애들은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냥 합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얼마다? 그냥 루트 마이너스 6이에요. 헌데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뭐다? 루트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면 6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온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우리가 루트 2i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 i니까. 그쵸? 그럼 얘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되는 건데 루트 2i랑 루트 3i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랑 루트 3 곱하니까 루트 6이죠. 곱하기 i제곱이죠. 근데 i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은 그냥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특이하죠? 근데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아니래.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대요. 왜 그러냐?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루트 3i고요. 이걸 합치면 루트 2분의 3 곱하기 i라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루트 2i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근데 i에 대해서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3 그냥 그대로 쓰고 유리화하면 i 제곱분의 i 이렇게 되겠죠. i 제곱을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i, 그래서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고 2분의 3 곱하기 i가 되고요. i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했죠. 이렇게. 그래서 딱 이 두 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고요. 둘 다 0보다 작을 때만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이제 또 의문인 건 이거죠. 아니 선생님 얘도 이상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왜? 뭐가 돼요 둘이? 약분됩니다. 그래서 그냥 루트 2분의 3이 되고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안 나가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규칙에 한해서 우리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문제 펴보시고요. 두 개의 유형만, 두 문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좀 나갈게요. 네, 2차 방정식 나가면 되죠. 여러분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그치?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2차 방정식. 고수죠?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a가 0과 1 사이라고 돼 있어요. 루트 a 마이너스 1, 루트 1 마이너스 a, 루트 a 마이너스 1, 루트 1 마이너스 a, 루트 1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1, 루트 a, 루트 마이너스 a.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루트 제곱이 뭐냐는 거야. 루트 제곱은 뭐예요? 절대값입니다. 알았죠?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곱이 있다면 그거는 절대값이 나오고 만약에 마이너스 a인 부분이 있다면 뭐 i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부호부터 봅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죠? 이거는 뭐 놔두고요. 이거 플러스랑 마이너스죠.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는 거면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곱하면 됩니다. 제가 아니니까. 그럼 a-a과 1-a를 곱하면 마이너스 1-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면서 합쳐진다 했죠. 그래서 붙이면서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루트 a-1분의 1-a고요. 루트 1-a분의 a-1이고요. 자, 루트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써진다. 자, 루트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라는 건 절대값 1-i에다가 i를 붙이는 거고요. 1-a에다 i 붙이는 거고요. 얘는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약분되잖아. 둘이 부호만 다른 거 아니? 맞죠?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라서 더하기 i 곱하기 i가 되고요. 이것도 절대값 a의 i가 됩니다. 자, 근데 1-a의 절대값은 0보다, 1-a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이 범위라면? 뭐 2분의 1 대입해보면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얼마예요? 0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래서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옵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i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a 0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냥 ai가 돼요. 그래서 더하면 i 마이너스 얘가 답이 됩니다. 388번.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는 건 a랑 b가 둘 다 0보다 작구나. 루트 b분의 루트 c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c가 된다는 건 b는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루트 a제곱 루트 c제곱 b-의 절대값. 잠깐, 내 루트 a제곱이 뭐라고? 의미하니 뭐라고? 루트 제곱은 절대값 a고요. 절대값 c고요. 절대값 b-c고요. 절대값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0보다 크면 그대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근데 a가 0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c 0보다 크죠? 그대로 나오고요. b-c는 0보다 커요? 작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죠.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b-a가 됩니다. 1번이죠. 일단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죠.